한국은 억지 부리는 나라, 중국 문화를 도용하는 나라, 양심도 예의도 없는 나라잖아. 부모님도 학교에서도 배운 한국의 이미지는 그러했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새겨졌죠. 그런데 이제와 무엇 때문에 중국에서 대혼란과 함께 오늘 저는 댓글 폭탄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상하이의 대형 포털 뉴스사에 취직했어요. 사파 디자이너로서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기사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것. 특히 한국 관련 기사가 올라올 때면 이미 정해진 톤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억지 부리는 한국인 또는 도용하는 한국인 아니면 예의 없는 한국인 마치 템플릿처럼 그려나갔죠. 어느 날 밤 평소처럼 한국 관련 기사의 사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기사가 올라간 후 습관적으로 댓글을 살펴봤어요. 이 사파가 한국을 제대로 표현한 거 맞아? 한국을 가복이나 하고 그리는 거냐? 짧은 한 줄의 댓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한국을 가본 적이 있냐고요? 물론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3년 동안 매일같이 그려왔어요. 댓글을 본 후로 그 질문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매일 회사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기계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같은 내용의 비슷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면 데스크에선 늘 만족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또 다른 한국 관련 기사 작업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고 숨이 가빠졌어요. 태블릿 펜이 손에서 떨어졌죠. 동료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면서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쉼표가 필요한 때였던 걸 느꼈죠. 블랙아웃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간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려온 수많은 그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다가 마지막엔 그 익명의 댓글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가복이나 하고 그리는 거냐?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지난 3년간 저는 그저 로봇이었나 봐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왔다는 걸. 제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요. 내가 그리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인가? 블랙아웃 이후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내가 그려온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여행이라고 검색했어요. 서울은 너무 분주해 보였고 제주도는 너무 관광지 같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도시가 있었어요. 부산. 바다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광안리 해운대 같은 해변이 있고 조용히 사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쉼표가 필요한 나에게는 북적이는 서울보다는 여유롭게 한국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결정했습니다. 부산으로 가기로요. 부모님께는 일본으로 여행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한국에 간다고 하면 이해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도 추가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는 손으로 한국 부산행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지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떠나는 나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안내가 너무도 친절했고 검역부터 수화물을 찾기까지 모든 절차가 순조롭고 정확했어요. 공항은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질서정연했죠. 특히 공공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입구에서부터 호텔처럼 세련된 인테리어가 펼쳐졌고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방향제 향이 퍼졌습니다. 모든 칸이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휴지가 잘 비치되어 있었죠. 아무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휴지를 가져가는 짓은 하지 않나 봐요. 중국의 공공화장실에서 들었던 시끄러운 대화 소리도 없었고 쓰레기로 넘쳐나는 화장실도 여기선 상상이 안 되었어. 공항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택시 승강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택시에 탑승했어요.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어설픈 한국어로 말했는데도
기사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방문인가요? 부산에는 얼마나 머무르실 계획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5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부산은 해산물이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기사님은 친절했습니다. 미리 배운 관광지 정보도 들려주셨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무례한 한국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기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광안대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다리의 조명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조명이 물결처럼 흐르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우리나라에도 야경이 아름다운 곳은 많지만 이렇게 바다 위에 빛이 춤추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창밖으로 보이는 해변과 광안대교의 불빛이 계속 저를 유혹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었죠. 한국의 밤거리가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해변 쪽으로 걸었어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밤이 늦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걷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산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상하이에서라면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별로 볼 수 없을 텐데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젊은 여성들은 물론 중년 여성들, 심지어 할머니들까지도 편안하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해변가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로 걸었어요. 자유롭게 몸을 흔들며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순찰을 돌고 있어서 더 안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걷다가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이 없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었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고르고 셀프 계산대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후 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을 골라 계산대로 갔어요.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바코드를 스캔하고 결제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무인 시스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감시 카메라가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규칙 준수가 이 모든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돌아보니 편의점 안에는 나이든 할머니부터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결제했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은 자신들의 음료수와 과자를 계산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결제는 정확히 했어요. 익숙한 듯 카드를 꺼내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선 무인 시스템이 종종 실험용으로 시도되곤 하지만 도난이나 훼손을 우려해 결국 보조 인력을 두거나 감시 장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사람 없는 곳은 곧 불안한 공간이라고 여겨왔기에 이런 규모의 마켓이 아무런 통제 없이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매장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매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정직하게 사용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에서 왠지 모를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해변으로 나와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야간에도 깨끗하게 정돈된 해변이었습니다. 눈앞에는 빛나는 광안대교가 있었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해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곳에서, 아무도 제게 기대하는 바가 없는 이곳에서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여행자였어요. 이런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득 지난 3년간 그려온 한국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무질서하고 이기적이고 예의 없는 한국인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친절한 택시 기사님, 무인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결제하는 모습,
밤늦게도 안전하게 산책하는 여성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 광안리에서의 밤은 그렇게 저에게 나쁘지 않는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봤더니 아직 5시 30분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직 어둑한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곧 해가 뜰 테지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해변으로 향했죠.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고요한 바다와 나 단둘이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자연의 리듬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상하이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지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번지더니 태양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나라를 제 상상 속에서만 부정적으로 그려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광안리에서의 일출과 함께 마음속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답니다. 해변에서 명상하듯 시간을 보내고 난 후 호텔로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은 부산을 그리고 한국을 더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봤죠. 부산의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티켓을 구매했어요. 자동 발매기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영어 옵션이 있어 쉽게 해결했습니다. 티켓을 사고 개찰구를 통과했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이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규칙이 있지만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제성도 없었지만 마치 사회적 약속처럼요. 플랫폼에 도착하니 바닥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선 뒤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2분 후 도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지하철도 최신식이지만 러시아워 때는 사람들이 밀치고 서두르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모든 사람이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온 후에야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열차 안은 깨끗했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없었죠. 한 노인분이 서 계셨는데 즉시 3명의 젊은이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그중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배려의 순간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그려온 한국인가? 예의 없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가? 서면역에서 내려 환승을 했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매우 직관적이었어요. 명확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노선으로의 연결이 쉬웠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중국의 복잡한 환승 시스템과 비교하니 놀라웠어요. 역 안의 전광판에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환승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정보가 통합되어 있어 여행자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광안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무질서하고 매너 없는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며 내가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생각하니 묘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찾아 떠난 여정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관광지보다 현지인들의 일상이 궁금해졌어요. 호텔 리셉션에서 추천받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목소리와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상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작은 접시에 회 한 점을 건네주셨어요. 망설이다가 받아먹었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죠?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대로 회는 정말 싱싱했고 식감도 쫄깃했어요. 저는 간단히 회비빔밥을 먹기로 했죠. 아주머니는 서비스라며 멍게를 조금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꽤나 값비싼 식재료인데 이걸 공짜로 주다니. 언어는 달랐지만 넉넉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갈치 시장은 중국 시장의 활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친절하고 여유가 느껴진달까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꼭 흥정을 해야만 불이익을 겪지 않는 그런 경험은 필요가 없었어요. 시장을 나와 작은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 접속하려는데 놀랍게도 공공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별도의 인증 절차도 비용도 없이 말이죠. 호기심의 속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을 만큼 빨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인터넷 활동이 감시되고 많은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어요. VPN 없이는 유튜브나 구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열어 한국 문화를 검색했어요. 긍정적인 영상도 비판적인 영상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콘텐츠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정보의 자유가 낯설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제각기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서 노트북으로 연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과 책을 읽는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죠. 저도 태블릿을 꺼내서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 여유로운 일상을 그려보았어요. 회사에서는 주로 정해진 톤과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태블릿 화면 위에서 자유롭게 색과 선을 표현했습니다. 직업적인 습관이 아닌 순수한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는데도 길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집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규칙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 구경도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집이나 공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데 이곳에서는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셀카를 찍는 활기찬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해질녘 다시 광안리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에 가까이 다가가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발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바다는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일몰이 시작됐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그 색깔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두 세계가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광안대교의 실루엣이 그 위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맛이란 이런 걸까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 그저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부산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해운대 근처의 카페에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것이요. 당황한 마음에 가방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마도 택시에서 내릴 때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여권 사본과 현금, 카드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낯선 나라에서 돈도 신분증도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부탁해 가까운 지구대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설명을 경찰관은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지갑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부산은 분실물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럴 리가 있나 싶었어요.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누가 돌려주겠어요? 특히 외국인의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호텔로 돌아와 대사관에 연락하고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비상금을 송금받기로 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갑에 대한 생각은 점점 잊혀갔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루옌 씨인가요? 여기 해운대 지구대입니다. 지갑이 들어왔어요. 찾아가실 수 있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지갑이 돌아왔다고요? 서둘러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경찰관이 제 지갑을 건네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안의 내용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여권 사본도 모두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택시 기사님이 가져오셨어요. 지갑을 보고 바로 신고하셨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저를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갑을 발견한 것일까요? 어쨌든 그분은 쉽게 가질 수 있었던 돈을 그대로 돌려주셨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택시 기사님께요. 경찰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셨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죠. 당연한 일이라고요? 제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부산은 대부분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거든요. 그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지갑을 되찾은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지구대를 나와 해변으로 걸었습니다. 마지막 일몰을 보고 싶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제 상상 속에서만 판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해가 서서히 바다로 내려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변화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는 다른 세계가 자리 잡았어요.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진짜 세계였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첫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편집장 왕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고요. 그게 제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일간의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더 이상 거짓된 이미지를 그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부산에서 그린 태블릿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의 야경, 질서정연한 지하철,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해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스타일러스 펜이 움직였어요. 밤새도록 작업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제가 지금까지 그려온 어떤 그림과도 달랐어요. 생명력이 넘쳤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제가 진심으로 그린 첫 작품을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죠. 몇 시간 후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남겼어요. 당신 그림에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짧은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더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진짜였으니까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림에 대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반응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그리지 않고 제가 보고 느낀 대로 그렸어요. 때로는 생활이 빠듯할 때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중국의 한 여행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그림을 보고 한국 특집 기사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려주세요. 편집장의 요청이었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대로 그리겠습니다. 며칠 후 저의 SNS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돈 받고 활동하는 거 아니냐, 한국이 얼마나 교활한 나라인지. 너도 당해봐야 안다 등 악플도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대부분 저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해주고 이웃나라 한국에 대해 잘 알려주어 고맙다는 글이 많았어요. 제 채널은 중국 유명 유튜버의 소개로 급성장하며 제가 만든 한국 소개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나날이 갱신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기계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제 안에 생겨난 새로운, 그리고 진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부산 여행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찾게 해준 기적 같은 시간.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들 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려요.